보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과거에 공급 자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노태우 정부 때 워낙 많은 공급을 때려버리니까요. 김영삼 정부는 사실 특별한 걸 하지 않았더라도 주거 안정을 불러왔다고요. 이제 DJ 정부는 실적으로 선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배에 올라탄 사람은 기분 좋은 거고 그 배에 못 올라탄 사람 배 아팠던 거죠. 근데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임기 말에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좋은데 임기 말에 보니까 자꾸 이거 06년도 07년도에 막 세금 폭탄 매긴다고 겁주고 세금 폭탄 매기고 있으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정권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이명박 정부하고 현 정부는 이게 주택마마 가격이 이게 크게 뭐 올라간 게 없거든요, 실은. 그러면 사실 지금은 정책적으로 가격 띄우기라도 가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라, 뭐 자산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온 게 없고,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도 안 되고, 이런 정책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정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세심 있게 생각하시고 관찰하시면 부동산이 떼돈 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현대산업을 하나 예를 들어야 될까요? 부동산 그러니까 김대중 IMF 시절에 저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했던 분들이면 분양권을 갖고 샀다 팔았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예? 돈 버는 건 번 거니까 그때 당시에 실은 증시 쪽에서도 충분히 이거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산업이 해외 수주가 없는 국내 대표 건설사입니다. 현대산업이 해외 수주가 없어요. 왜냐면 해외 사업을 안 하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해외 사업이 없이 국내 경기 부동산에만 내수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현 정부가 부동산 3법 시행하면서 막 띄우려고 했잖아요. 분명히 효과는 봤어요. 왜? 현대산업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다른 건설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안 되죠. 왜? 걔네들 해외 수주에서 꽈당 나니까 온전하게 반영 못 해주는 거죠. 전년도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아졌고, 전년도가 소위 말하면은 실수요가 아니라면 투기는 없지만 투자적인 어떤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년도가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IMF 터졌을 때 김대중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전면 자율화했던 1999년 그 시행을 보고 나서 각종 규제를 다 완화했던 그 시점을 보고 나서 2000년도에 아파트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를 샀다면 전부 다 20배에서 30배 이익입니다. 네? 저 시절에 아파트값 20배, 30배? 글쎄요. 저가 전국적으로 다 체크는 못하지만 저런 가격이 있을라나? 30배짜리 나온 거 있어요? 기껏해 첫 분양가 대비해서 뭐 5배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겠지? 전 정책을 보면 증시 투자에서 보인다고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그 정책의 효과는 일단은 내수적으로 있었죠. 반응을 보여주는 거. 근데 전년도부에 현대산업이 꺾여버렸다고요. 저는 그 사실상 부동산 내년까지 안 좋게 봐요. 정책이 새로 나오기 전까지는. 새로 나올 때 새롭게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좋아질지 나빠질지 명쾌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전년도 고점 찍고 슬금슬금 눈치 보고 있거나 침착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제가 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에 대해서. 이제 건설주는 내수보다는 해외 수주 성과가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해외에서 빠른 성과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GS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해외 산업을 해주는 기업들이 일단 다시 초점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부동산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만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극명하게 달라요. 약간 현재 여당과 야당의 성격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주택 정책도 극과 극입니다. 현 정부는 어쨌든 서민 정책을 위한 공급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음엔 누가 되든 간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또 확대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걸 하여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 부동산은 올해랑 내년까지는,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좀 그러려니 하고 관망으로 봐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건설주들도. 그 건설주는 내수 위주로 보는 현대산업이지만 해외 성과 위주를 향후에 봐야 되고,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나오기 전까지. 근데 현 정부의 임기 말에 새롭게 나올 만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대세에 영향 줄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을 안다면 왜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해야 되고 주식을 한 사람이 전체적인 큰 틀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보다 월등히 앞선 게 주식인지, 정책을 잘 읽어내고 해석을 할 줄 알고 그걸 배팅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떼돈이 많아, 뭐 10억 20억 써야지 뭐 주식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1000단위만 있어도 100단위만 있어도 충분히 어마어마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매매를 해서는 저런 수익을 얻어내거나 기대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또 준비하게 되고 항상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임기말 현상에 대해서인데요. 임기말, 우리나라는 내임덕이 안 온 적이 거의 없어요. 임기 말 되면 뭐 게이트 사건 터지고 못 터지고. 근데 그걸 떠나서 아까도 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들은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빼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처음에는 임기 초반에 다 경기 부양에 의한 부동산 해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는 경제 정책으로 돈을 뿌립니다. 그것이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됐든 돈을 뿌립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새롭게 부임한 감독으로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그리고서 이제 임기 끝날 때쯤 되면 자화자찬할 만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임기 말 되면은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여론이 나오죠. 항상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힘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임기 3, 4, 5년 차 때부터 사실상 약세적인 증시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징은 우리나라 임기 말에 여러 가지 공통된 뭐 사례들, 역사적인 이슈들이 공통된 게 많습니다만, 증시에서 또 하나 공통된 점은 주봉상 62평과 120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교차점에, 제가 얘기했죠. 교차점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의 포인트입니다. 이평선 자체로는 지지저항이라는 거 표현 못하는데 흐름이죠. 그냥 흐름일 뿐인데 교차점은 지지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